바로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스트란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setup.sh라고 쳐줄게요. 이제 배시의 쉘 파일이죠. 여기다가 이제 usr bin imp bash 라고 쳐주고요. set -e 플래그를 넣어서 에러 나면은 멈추게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배시를 실행할 때 경로를 이렇게 쳐주면은 원래 실행할 때 이렇게 배시 붙이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실행하면은 여기서 배시 명령어의 경로를 찾아서 알아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퍼미션도 체인지 모드로 X 실행 권한을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하기 X 하면은 실행 권한 넣어줘. 그래서 테스트 setup sh 하시면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이렇게 배시로 짜는 이유는 원래는 한 줄 한 줄 쳤었는데 이러면 좀 난잡하고 잘 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쭉 한번 스크립트를 먼저 치고 어떻게 저희가 작성할지 다 쳐놓고 여기서 실행을 하는 식으로 좀 더 정돈된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화도 좀 해줄 텐데요. 네임스페이스 리눅스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죠. 그리고 버추얼 이더넷 카드 이런 식으로 변수화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 이래야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한지가 좀 한눈에 보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변수화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썼던 것과 저번 이론할 때 썼던 것과 거의 이제 구성 요소들은 비슷합니다. 맥 주소도 한번 할당을 해볼게요. 그리고 IP 주소도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IP는 이렇게 10점 대역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쓸게요. 10점, 0점, 20점, 0, 24.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노드를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네트워크 대역을 사용해서 이제 VTH1 같은 경우는 10번 대역, 2 같은 경우는 이제 20번 대역을 써주겠습니다. (20, 20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브릿지 필요하죠. 그리고 브릿지 쪽에 꽂을 포트 NIC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브릿지에 꽂을 포트에서 저희가 이제 VTH1과 브릿지 쪽, 스위치 쪽, 스위치가 이제 브릿지죠. 이렇게 페어를 맺어줄 겁니다. 그래서 BRD1에 VTH1 이렇게 쓸게요. BRD1에 VTH2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셋업 로직을 쭉 짜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네임스페이스 넣어줘야겠죠. IP, net, ns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add ns1, 2 두 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를 추가할게요. IP, 링크, add 브릿지 이름을 써주고 타입을 브릿지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3번 add VTH pair 바로 이 부분이죠. ETH, VTH, VTH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건데 브릿지 쪽 그리고 노드 쪽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IP, 링크, add VTH1 타입 VTH
항상 페어니까 피어가 필요했었죠. 피어는 BRD1에 VTH1 복사해가지고 2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러면 4개의 NIC가 생성이 된 겁니다. 페어 2개니까. 그 다음에 VTH들을 NS로 옮기겠습니다. IP 링크 set VTH 1번의 네임스페이스를 NS1로 해주겠다. 그리고 2번은 VTH 2번은 NS2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 VTH를 이제 이 부분, 얘네 둘은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브릿지와 아예 그냥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브릿지에 꽂아주는 거죠. 브릿지의 포트로. 여기서도 링크 셋 그리고 BRD1, VTH1을 마스터, 이거의 마스터를 BRD1로 해주겠다. 이러면 브릿지에 속하게 됩니다.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P를 넣어줄 겁니다. IP를 NIC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네임스페이스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VTH1과 2는 NS1과 2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IP NET NS EXEC NS 1번 환경에서 실행해줘야 되죠.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IP address add 만들었었나요? IP를 VTH1 IP 어드레스를 추가한다. VTH1 IP를 디바이스는 VTH1에다가. 근데 주의할 게 여기다가 네트워크 이제 prefix length라고 해요. 네트워크의 prefix 길이, 네트워크 비트가 몇인지 이거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 비교할 때 더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프레픽스까지 추가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추가한다고 해서 뭐 IP가 막 여러 개 추가되는 건 아니고 IP는 하나인데 이 IP에 네트워크 비트, 마스크 비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의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살짝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sign IP to bridge. 브릿지에다가도 IP를 넣어줄 거예요. 브릿지가 이제 스위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브릿지랑 스위치가 약간 한 몸으로 같은 역할을 두 개 다, 브릿지가 스위치와 라우터 역할을 두 개를 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브릿지에다가 IP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우터에 넣어주는 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에다가 IP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라우터는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로 옮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IP address add 라고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변수화를 해놓은 게 없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IP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1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게이트웨이의 IP. 게이트웨이 IP는 10.0.10.1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VTH1의 IP가 딱 이 대역이었죠. 게이트웨이는 보통 네트워크 비트 맨 뒤에 1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2는 여기만 2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라우터가 네트워크 두 개에 이제 다 걸쳐 있고 각
네트워크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라우터에 똑같은 문법으로 한번 IP를 달아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달아볼게요. GWIP1에 24. 디바이스는 브릿지 1이겠죠. 이게 이제 라우터 역할도 한다 했으니까. 똑같이 하는데 여기만 2로 바꾸고 브릿지 1에다가 두 개의 IP를 달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에 Let Interfaces up. 스테이트가 아직 up이 아니니까 up을 해줄게요. IP init ns xec ns1 IP link set vth up. 네임스페이스 1에 있는 vth1을 up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2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안 업해준 게 저희가 아까 얘네들도 만들었었죠. 얘네들도 역시 업을 해줘야 됩니다. IP link set brd1에 vth1 업, 그리고 brd1에 vth2 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BRD까지, 브릿지까지 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추가 단계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겠죠. 테스트, 셋업, sh. 근데 하나하나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임스페이스부터 만들어줘야 되죠. 항상 네임스페이스부터 만들어주는데 add ns1 IP ns add ns2. 그러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브릿지 추가해주면 되죠. IP link L2에 add brd1 브릿지 이름입니다. type 브릿지. 그러면 이제 IP link 약자로 L을 쳤을 때 브릿지가 보이게 되죠. 아직 다운스 상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 지우는 단축키는 컨트롤 L입니다. 커맨드 K가 되기도 해요. 근데 커맨드 K는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컨트롤 L, 커맨드 K. 그 다음에 이제 IP 링크 add, 이제 이더넷 카드 페어를 만들면 되겠죠. 이름을 VTH1로 해주고 타입은 VTH, 그리고 페어가 들어가야 되죠. BRD1 VTH1 IP 링크 add VTH2 타입 VTH, 페어는 BRD1에 VTH2. 이러면 IP 링크 약자 L을 쓰면은 이제 BRD1, VH2, VTH1, VTH2, BRD1, VTH1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게 나오게 되죠. 상태는 전부 다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로 옮기려면은 IP 링크 약자 set VTH1을 네임스페이스를 ns1으로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는 VTH1이 없어지고 이것만 남죠. IP 링크 set VTH2도 역시 ns2로 옮겨주면은 이제 그래브로 찾아봐도 VTH2는 없고 BRD1 VTH2만 있죠. BRD VTH는 그대로 놔두고 얘네 둘만 옮겨줬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얘네들도 어딘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그룹 명령어로, 마스터 명령어로 이 BRD1 VTH2라는 NIC들을 브릿지에다가 종속시켜 줬었죠. 역시 이것도 IP 링크 그리고 set BRD1에 VTH1을 마스터 BRD1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IP 링크 set BRD1 VTH2 master BRD1 이러고 IPL BRD1 그랩 BRD1에서 BRD1에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쓱 가져와 보면은
이제 마스터가 BRD1이라고 나오게 되죠. 마스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없었죠, 이때는. 이렇게 해서 마스터가 IP 링크 명령어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룹핑까지 했고 이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주면 되겠죠. IP anyTNS exec 또 줄여서 E ns1 네임스페이스 1에서 실행하겠다고 IP address add 그리고 IP 주소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0.0.10.10 그리고 마지막에 빼먹으면 안 되는 CIDR 24 이제 prefix length 그리고 디바이스는 VTH1 이러면 VTH1에다가 이 IP 주소를 할당해 주겠다죠. 네임스페이스 1에서 실행하는 거고 IP anyTNS E ns2 IP 어드레스 add 10.0.20.10 20.20 24 dev eth2 이렇게 IP 할당을 해줬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브릿지에도 IP를 줘야 되는데 브릿지가 이제 라우터로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웨이라고 불렀었죠.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타고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 같은 거니까요. 게이트웨이는 이제 브릿지니까 브릿지는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안 옮겨놨으니까 그대로 HDDR add 해서 이 IP를 주면 됩니다. 10.0.10.1 24 dev BRD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IP address add 10.0.20.1 24 dev BRD1 자, 이게 추가하면은 게이트웨이 IP가 생기는데 IP 이제 A죠. 애드레스 약자 ADDR 쳐도 되고 이거를 쳐서 조회를 해보면 BRD1만 해볼게요. 그랩으로 BRD1만 가져와서 조회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IP 주소 할당된 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IP anyTNS E ns1 여기서 IP ADDR 줄여서 A를 치면은 마찬가지로 IP 주소가 여기 할당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할당하고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 상태로 해줘야 되죠. 이제 지금 전부 다 다운이니까 IP anyTNS E 그리고 ns1 IP set 링크 set 그리고 VETH를 업으로 바꿔주고요. 확인해 보면 이제 lower layer down이라고 나오죠. 스테이트가. 근데 여기는 이제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VTH1은 업이 되어 있는데 페어가 피어죠. 피어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사실상 끊겨 있는 거죠. 통로 한쪽만 열려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업이 된 겁니다. 상대방 쪽 통로를 열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저희가 페이지 1까지 했구나. IP anyTNS 이 ns2에서도 똑같이 IP 링크 set VTH2도 업을 해줘 볼게요. 그럼 역시 이것도 lower layer down이지만 여기는 업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상대방 IP 링크 set BRD1에 VTH1을 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P anyTNS E ns1 IP L grep VTH1으로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보면 이제 스테이트가 업이 잘 돼 있죠. 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업 다음에 lower up이라고 뜨죠. 페어가 이제 둘 다 켜져 있다 이런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NS2에 있는 VTH2 같은 경우는 아직도 lower layer down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IP L grep VTH2 해서 네임스페이스가 아니라 바깥에서
얘 상태를 보면 얘는 다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로어 레이어를 다운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상태 같은 것들을 보고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얘도 이제 켜줘 봅시다. IP 링크 set VTH2 그 다음에 up 해주면 되겠죠. IP VTH2가 아니라 BRD1의 VTH2죠. 이거를 킬 거니까. 그럼 IP 링크 grab VTH2 하면은 이제 얘도 업이 돼 있고요. 로어 업도 돼 있죠. 둘 다 잘 페어가 켜져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브릿지도 업을 해주겠습니다. IP 링크 BRD1 업 set 브릿지 1 업 해주면 되죠. 업 된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한번 핑으로 통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P NETNS NS1에서 실행을 할 거고요. 핑으로 10.0.20.20으로 보내면 저희 지금 노드 두 개가 있는데 네임스페이스 1에 하나 있고 2에 하나 있죠. 이게 2의 도착지 IP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트워크죠. 다른 네트워크로 한번 핑을 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is unreachable 이라고 나옵니다.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브릿지도 연결을 했고요. 전부 인터페이스 다 켜줬고요. 게이트웨이 IP까지 설정을 했는데 unreachable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라우팅 테이블 때문입니다. IP NETNS ENS1 네임스페이스 1에서 IP route 약자로 R을 써주게 되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route 테이블 이게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한 줄이 네임스페이스 1에는 딱 이 대역밖에 없어요. 10.0.10.0 24 근데 저희가 지금 보내려는 곳은 20대역이죠. 마스킹을 하면은 10.0.20.0이 아니라 10.0.10.0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라우트가 뭐 말 그대로 길 찾는 건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직접 룰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IP NETNS EXEC NS1 IP route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add를 해줄 건데 default 아까 저희 봤던 default죠. 만약에 내부가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라면은 어떤 게이트웨이 IP를 통해서 보내줄 것인지. 그래서 via 저희 게이트웨이 IP가 10.0.10.1이죠. 네임스페이스 1이니까.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저 게이트웨이로 통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다시 보면은 생겨났죠. 이 상태에서 한번 핑을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디렉트가 옵니다. 저희가 보낸 핑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응답이거든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황 그대로 노드 두 개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브릿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 뭐 IP를 10.0.10.10이었나요? 여기는 20.20이었고 그리고 이제 브릿지랑 서로 이렇게 페어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우터가 있었죠.
사실 브릿지가 라우터랑 스위치 역할을 둘 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요청을 보냈었던 겁니다. 근데 IP를 서브넷 마스크 255, 255, 255, 0으로 마스킹을 하고 나면 네트워크 주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 목적지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때 디폴트 룰 때문에 바로 게이트웨이로 갔었죠.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두 개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었죠. 라우터의 게이트웨이로 이런 식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라우팅 테이블을 여기밖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라우팅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킷을 이거를 패킷이라고 하고 보내면은 IP 주소 검사하고 마스킹 해보니까 너는 게이트웨이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응답을, 리플라이를 주려고 하니까 여기는 라우팅 룰을 저희가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룰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드랍이 되겠죠. 그래서 리플라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봤던 그 메시지들은 리디렉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라우터에서 주는 겁니다. 리디렉트 메시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여러 번 보내면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from 10.0.10.1이니까 이 라우터가 맞죠. 게이트웨이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next 홉이 저희가 지금 보낸 데스티네이션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요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핑을 보낼 때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라우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나가야 이제 외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저희 내부 네트워크가 같은 스위치에 연결된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패킷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거를 굳이 게이트웨이를 타고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는 되게 짧은 길이 있는데도 더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터가 이를 감지하고 더 짧은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메시지로.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실 룰을 하나 더 등록을 하면 됩니다. IP anytns ns1 IP r 이렇게 돼 있는데 룰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20인 것도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스위치로. 그냥 스위치 스코프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패킷이. 이걸 하라고 라우터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했으니까 게이트웨이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얘는 응답이 아니죠. 저희가 보낸 핑에 대한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응답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번 룰을 이제 NS2에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NS2에 IP 라우트 add 디폴트 룰이죠. 그리고 10.20.10.0.20.1
이게 저희 게이트웨이 IP였죠. 디바이스는 VTH2. 이렇게 등록을 하면 여기로 디폴트 룰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내게 되면 64바이트 프롬 이거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다이렉트 계속 발생을 하죠. 더 짧은 거리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써라. 그거는 저희가 좀 특수하게 사실상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데 같은 스위치를 쓰고 있는데 그걸 굳이 라우터로 보내가지고 발생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스위치로 통신을 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IP NETNS 2 NS1 IPL이라고 치면은 이 맥 어드레스를 지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원래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맥 어드레스를 한번 같이 넣어줘 볼게요. 맥 어드레스를 넣을 때는 명령어가 IP link set dev VTH1 그리고 어드레스라고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 뒤에다가 맥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복사를 그대로 해가지고 살짝만 바꿔주면 되죠. IP NETNS 2 NS1 IP link set dev VTH1 어드레스 VTH1의 맥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잘 바뀐 걸 볼 수 있죠. VTH1이 똑같이 IP NETNS 2 NS2 IP link set 디바이스는 VTH2 어드레스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잘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맥 어드레스를 할당을 해줬고요. 이번엔 저희가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10.0.10.10에서 이쪽으로 핑을 보낼 때 그냥 스위치를 타고 나가도록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를 타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 룰 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L2 룰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맥 어드레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를 저희가 여기 만들어 놓고 할당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랜덤 값이 들어가 있는데 IP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명령어로 맥 어드레스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더넷 카드에다가.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해놨는데 IP L grep VTH1 이러니까 잘리네요.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룰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9 add route rule add route rule 같은 경우도 이제 네임스페이스 1에서 실행할 거죠. IP route add 그리고 여기다가 이 대역을 써주면 됩니다. VTH-IP. 근데 네트워크 주소 자체를 써야 돼요, 사실. 그래서 NS1 CIDI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속하는 IP들을 전부
이 인터페이스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1로 보내서 그냥 바로 여기서 스위치가 내보내는 거죠. add하고 여기다가 방금 만든 ns1 CIDR을 ns2 CIDR을 넣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ns1이니까 ns1에서 ns2로 향하는 10.0.20.0으로 향하는 애들을 스위치로 보내는 거를 추가해 줘야 되죠. 지금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dev vth1이겠죠. 그리고 src는 그냥 저희 IP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저희 vth 특정 IP로부터 오는 모든 트래픽을, 근데 트래픽의 목적지가 여기인 걸, 20대 여긴 거를 이 스위치로 보내주겠다. 반대로 ns2에도 똑같이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돌려볼게요. IP 라우트 add 10.0.20.0의 24비트 네트워크 vth1 src는 10.0.10.10 이렇게 추가를 하고 IP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이제 20대역도 이런 식으로 링크를 통해서 가게 되죠. 스위치를 통해서 IP anytns exec ns2 IP 라우트 add 10.0.10.0에 24 반대니까 vth2에다가 넣어주고 소스는 10.0.20.20이겠죠. 이렇게 하고 핑을 한번 날려보면 항상 저희가 구체적인 게 먼저 우선시 된다 했으니까 다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은 10.0.20.0으로 가면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 룰을 타겠죠. 디폴트가 아니라. 아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10.0.20.20으로 향하는 게 그냥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향해 버렸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시 돼서 핑을 날릴 때 저희가 스위치만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IP anytns 이 ns1에서 핑 보내면 이제 리다이렉트 메시지도 뜨지 않고 그냥 스위치를 통해서 같은 그냥 스위치로 핑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리다이렉트도 뜨지 않는 거죠. 라우터가 만들어주는 리다이렉트도. 저희가 좀 구조적으로 좀 희한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다이렉트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는데 이제 얘가 완전히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스위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입니다.